폭락하는 주식시장을 보면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포트폴리오는 온통 마이너스 숫자로 가득 차고 손실은 끝없이 커져만 가죠. 뉴스와 전문가들은 위기와 공포를 쏟아내고 시장은 마치 공포 소용돌이처럼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자는 가장 깊은 폭락장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1929년 대공황,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또 누군가는 그 시기를 발판 삼아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같은 시장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붕괴가 일어나는 원리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죠. 주식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에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격 거품의 붕괴, 경제 침체와 정책 변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충격 사건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격 거품이 터지는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현상을 거품이라고 부르죠. 이런 일은 대개 실체 없는 과대 광고 때문에 발생합니다. 투자자들이 현실을 깨닫는 순간 대량 매도가 시작되고 주가는 폭포수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기업 광풍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에는 수익 모델도 없는 회사들이 이름에 닷컴만 붙어도 엄청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시절 나스닥 지수는 무려 850% 가까이 폭등했고 400개가 넘는 인터넷 회사들이 상장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팔기 시작했죠. 결국 나스닥은 78% 넘게 폭락했고 수조 달러의 시장 가치가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원래 수준을 회복하는 데만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제 침체와 정책 변화도 시장 붕괴의 주요 원인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생필품과 주거비가 오르고 사람들의 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 매출이 감소하면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치도 떨어지고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하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전체 경제가 위축되는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생산량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 악화됩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죠. 돈이 필요한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람들은 저축을 늘리며 소비를 줄입니다. 이때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주가는 더욱 급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 조달이 쉬워져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주가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충격 사건들도 시장 폭락을 일으킵니다. 전쟁이나 팬데믹, 테러 공격, 대규모 금융 스캔들 같은 사건들이 이에 해당하죠.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은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염병 확산으로 전 세계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퍼졌습니다. 그 결과 불과 몇 주 만에 글로벌 시장이 30%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붕괴가 과연 비정상적인 현상일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매우 자연스러운 주기적 현상입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런 변동성을 게임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히려 트레이더들에게는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의 기회를 제공하죠. 역사를 살펴보면 시장 하락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수준은 5에서 10% 하락하는 조정 국면입니다. 이런 현상은 거의 매년 발생하며 정상적인 시장 변동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은 10에서 20% 정도 떨어지는 수정 구간입니다. 이름처럼 과대평가된 주가가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는 과정으로 보통 1, 2년마다 나타납니다. 더 큰 폭의 하락은 20에서 40% 정도 떨어지는 약세장입니다. 이런 상황은 대체로 5, 6년 간격으로 발생하며 경기 침체나 금리 급등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경제가 항상 순조롭게 성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40% 이상 폭락하는 대규모 붕괴가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보통 10년에서 20년에 한 번씩 발생하며 금융위기나 세계적 재난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역사상 모든 시장 붕괴 이후에 회복과 성장이 뒤따랐다는 사실입니다. 1973년 석유 파동 때는 시장이 거의 50% 폭락했지만 7에서 10년 후에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에는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22% 급락했지만 2년 만에 원상복구됐죠. 2008년 금융위기로 S&P 500 지수가 거의 50% 떨어졌지만 4년 후에는 다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충격은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5주 만에 30% 급락했던 시장이 불과 4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된 것이죠. 폭락의 규모와 원인은 달랐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시장은 반드시 회복되고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돈을 잃고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패닉에 빠져 성급하게 매도한 사람들은 손실을 받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우량주를 보유한 사람들은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물론 과거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지표를 통해 정상적인 조정인지 심각한 위기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사람들이 소비와 여가 활동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정부나 중앙은행이 안정화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 회복 가능성이 높죠. 다만 이는 주로 미국 같은 대규모 안정경제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걱정해야 할 때는 경제 전체가 붕괴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은행들이 파산하며 국민들이 소비를 완전히 중단하는 상황 말이죠. 그렇다면 시장 폭락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오히려 이익을 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시장 붕괴는 투자하기 최악의 시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기에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에게 시장 폭락은 장기적인 부 축적의 최고 기회 중 하나인 것이죠. 워렌 버핏의 명언처럼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폭락 시기에 수익을 내려면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피하고 올바른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공포에 질린 매도입니다. 포트포리오가 마이너스 숫자로 뒤덮이면 더 떨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싶어지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매도하기 전까지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하락해도 회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 상태에서 매도하면 그 손실이 현실이 되어버리죠. 견실하고 수익성 있는 기업에 투자했다면 단순히 시장이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바닥을 예측하려 하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폭락의 최저점을 맞춰서 완벽한 타이밍에 매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바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너무 오래 기다리다 최적 매수 시점을 놓치거나 반대로 너무 성급하게 매수했다가 추가 하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측보다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는 고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가가 낮을 때는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타이밍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면서도 견실한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단순히 저렴하다는 이유로 부실 기업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시장 폭락 때는 모든 것이 할인가로 보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사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완전히 망하고 주가도 영영 회복되지 못하죠. 그래서 부채가 적고 수익 구조가 탄탄하며 과거 위기를 잘 견뎌낸 이력이 있는 우량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 때는 훌륭한 기업들도 투자자들의 패닉 때문에 저평가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아마존 주가는 주당 9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폭락 당시 아마존 주가가 40달러 밑으로 떨어졌을 때 같은 돈으로 2배 이상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아마존은 회복되어 2021년에는 주당 3,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모든 자금을 한 종목이나 한 섹터에 집중시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때는 업종별로 타격 정도가 다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기술, 의료, 소비재, 유틸리티 등 여러 분야로 투자를 분산시킵니다. 개별 종목 선택이 어렵다면 ETF나 인덱스 펀드 같은 상품을 고려해보세요. 이런 상품들은 투자금을 여러 주식에 자동으로 분산시켜줍니다. 마지막 실수는 FOMO, Fear of Missing Out, 즉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성적 판단을 잃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감정입니다. 패닉이 확산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라합니다. 모두가 팔면 덩달아 팔고 뉴스에서 종말론을 퍼뜨리면 그대로 믿어버리죠. 하지만 전설적 투자자들도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조사해서 자신이 무엇을 사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경우든 자신이 투자하는 대상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전문가라 해도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시장 폭락은 무섭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시장의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주요 시장은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회복과 성장이 반복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죠. 이런 하락장에서 생존하고 오히려 기회를 잡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공포에 흔들려 서둘러 팔지 않고 기업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한 뒤 우량주를 할인된 가격에 담는 것. 다시 말해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패닉에 휩쓸린 사람들은 눈앞에 손실만 남기고 떠나지만 침착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혼란을 계단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같은 폭락장은 두 부류를 만듭니다. 무너지는 사람과 그 무너짐 속에서 불을 쌓는 사람. 어느 쪽이 될지는 결국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 폭락은 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되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폭락장에서 불을 키우는 투자자들은 결코 운 좋게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포 속에서도 분석을 멈추지 않고 감정보다 원칙을 우선하고 무엇보다 현금 유동성, 분산 전략, 기업 분석 같은 기본기를 갖춘 사람들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이 기본기를 갖추지 못한 채 시장에 뛰어들고 공포와 욕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가장 위험한 시점에 팔고 가장 비싼 시점에 사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역사는 항상 똑같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폭락 직후 거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대담한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철저히 준비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뛰어들면 이 기회는 누군가에겐 구원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파멸의 입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준비된 사람인가?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